As far as we know, some altercation took place between a Maruti supervisor and a worker. They exchanged a heated argument, after which they contacted the management. The management said they would take a decision on the issue the next morning. Yesterday, no decision was taken by the management and the matter was left pending. 삼성 인도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삼성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불법 파업인 만큼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라는 소문이 돌면서 공장 내부가 아주 시끄럽다고 합니다. 삼성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근로자가 사연 스토리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불법 파업의 진실을 모두 이야기하겠다며 보내주신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니타라고 해요. 체나이 삼성 공장의 생산관리부에서 일하고 있는 35살의 평범한 직장맘이죠. 10년 전 삼성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 삼성이 우리 마을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만 해도 체나이는 정말 낙후된 곳이었어요. 도로도 제대로 포장되지 않았고 전기도 자주 끊기곤 했죠. 아이들이 다닐 만한 괜찮은 학교도 없어서 늘 걱정이었어요. 삼성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저도 그랬죠. 우리 아버지는 처음에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외국 기업이 와서 뭘 해준다는 거냐, 우리 마을을 망치러 오는 거다라고 하셨죠. 당시만 해도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도 삼성이 우리 마을의 은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삼성이 들어오면서 마을의 변화는 눈에 띄게 빨랐어요. 처음에는 공장 부지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때 저는 매일 아침 공사 현장 근처를 지나가면서 그 변화를 지켜봤어요. 황량했던 땅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모습이 마치 마법 같았어요. 공장이 들어서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삼성은 단순히 공장만 짓는 게 아니었거든요. 도로를 새로 포장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한 시설도 만들었어요. 심지어 마을에 새로운 학교도 지어졌죠. 제 두 아이들 라즈와 프리티가 지금 다니는 학교예요. 라즈가 그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가 기억나요. 깨끗한 교실, 잘 갖춰진 도서관, 그리고 넓은 운동장. 제가 어릴 때는 상상도 못했던 환경이었죠. 프리티는 요즘 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있어요. 삼성에서 기증한 컴퓨터실에서요.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저는 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에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삼성이 직원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지원했죠. 면접 보러 갈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땐 영어도 서툴렀고 한국 회사에 대해서도 잘 몰랐거든요. 하지만 운이 좋았던 걸까요?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 가족이 기뻐서 울었어요. 입사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식 기업 문화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정확한 시간 관리, 꼼꼼한 품질 관리, 그리고 끊임없는 개선을 추구하는 문화. 처음에는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이런 문화가 있었기에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입사 2년차 때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라즈는 5살, 프리티는 3살이었죠. 정말 캄캄했어요. 혼자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하지만 회사가 저를 지켜줬어요. 특별 휴가를 주고 심리 상담도 지원해 주었죠. 동료들도 한 식구처럼 저를 도와줬어요. 이제는 제가 생산관리부의 중요한 일원이 됐어요. 매일 수백 개의 제품을 검수하고 불량품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제 일이죠. 처음엔 단순한 검수 업무였지만 지금은 전체 생산 라인의 품질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까지 담당하고 있어요. 특히 자랑스러운 건 제가 개발한 스마트 품질 관리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덕분에 불량률이 40%나 감소했죠. 처음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너무 복잡하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등등.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남아서 시스템을 개선했고 결국 성공했죠. 아이들도 자라면서 엄마가 삼성에서 일하는 걸 자랑스러워해요. 라즈는 얼마 전 학교 장문 시간에 우리 엄마는 슈퍼히어로라는 글을 썼대요. 삼성에서 일하면서 저와 동생을 키우는 엄마가 자기한테는 슈퍼히어로라고요. 그 글을 읽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매일 아침 공장으로 출근하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10년 전 이곳은 그저 황량한 땅이었는데 지금은 첨단 기술의 심장부가 됐죠. 그리고 저도 그 변화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올해부터는 신입사원 교육도 맡게 됐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의 제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고 싶어요. 특히 여성 직원들에게는 여성이라도 이런 제조업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죠. 이제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써요. 그날 있었던 일, 새로 배운 것들, 그리고 미래의 꿈들을 적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언젠가 이 일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는지, 삼성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려주고 싶거든요. 삼성은 제게 단순한 직장 이상의 의미예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이자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죠.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꿈을 이루고 싶어요. 제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죠. 제가 삼성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아마도 작년에 베스트 엠플로이 오브 더 이어를 받았을 때일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보통 이런 상은 고위직이나 엔지니어들이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시상식에서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귀를 의심했어요. 무대에 올라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죠. 상장을 받으면서 공장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니타는 우리 공장의 숨은 영웅입니다. 그녀가 제안한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으로 불량률이 40% 감소했고 이는 전 세계 삼성 공장 중 최고의 성과입니다. 사실 그 개선안을 만들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3개월 동안 매일 밤늦게까지 남아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설계했죠. 집에 가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친정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시면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게 제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요. 제가 만든 새로운 시스템은 이제 다른 삼성 공장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베트남 공장에서 온 팀에게 이 시스템을 직접 설명하는 기회도 있었죠. 제 영어가 서툴러서 걱정했는데 다들 열심히 들어주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에서 오신 임원님께서 제 발표를 듣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타 씨는 삼성의 미래입니다.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제가 이룬 모든 것들이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요즘은 회사에서 제 의견을 많이 물어보세요. 새로운 생산 라인을 설계할 때도 저를 항상 회의에 부르시고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게 해주시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현장 직원들의 고충을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보람 있어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공장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건데요. 제가 팀장을 맡게 됐어요. 10명의 팀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이런 도전이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놀라운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한국지사로 발령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죠. 물론 걱정도 돼요.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도 불안하고요. 특히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퇴근하고 나서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매일 2시간씩 수업을 듣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어로 된 업무 메일을 읽을 때마다 조금씩 실력이 늘고 있다는 걸 느껴요. 특히 한국 본사와 화상회의를 할 때 통역 없이도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게 정말 뿌듯해요. 얼마 전에는 라즈가 엄마 우리 한국 가면 진짜 삼성 회장님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수한 질문에 웃음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아이들 덕분이에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거든요. 회사에서는 이제 제가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걸 다들 알아요. 그래서 더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야근이 필요할 때도 아니타 애들 있으니까 먼저 가라고 해주시고 휴가도 아이들 학교 일정에 맞춰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배려 덕분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신입사원 교육도 맡게 됐어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특히 여성 직원들에게는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인도에서는 아직도 여성이 이런 제조업 분야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제는 신입사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신도 저처럼 되고 싶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래서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지난달에는 우리 팀이 회사 전체 생산성 향상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시상식 때 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제 책상 앞에 붙여놓았는데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시간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정말 기쁘거든요. 가끔 밤에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 10년 전 불안한 마음으로 삼성에 입사했던 제가 이제는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됐죠. 한국 발령이 된다면 그것도 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동료들의 미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상사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최고야 라고 말해주는 아이들. 이 모든 게 제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 스토리가 사내 뉴스레터에 실렸어요. 인도 공장의 숨은 보석이라는 제목으로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결코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는 걸요. 회사의 지원, 동료들의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요즘에 회사 내의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에는 활기찼던 공장이 갑자기 무거운 분위기로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임금을 3배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했다더군요. 게다가 근무 시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휴가는 2배로 늘려달라고도 했대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웃어넘겼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더 이상한 건 이런 소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갑자기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처럼요. 보통 이런 소문은 누군가가 시작했다는 게 있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제는 제 팀의 라메 씨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타 씨, 우리도 중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중국의 어떤 공장에서 파업을 해서 큰 성과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작업장에서도 일보다는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오가더라고요. 특히 신입사원들이 이런 이야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아직 삼성이 우리 마을에 가져다준 변화를 잘 모르니까요. 어제는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중에 뒤에서 누군가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큰일이 벌어질 거래. 우리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걱정되는 건 젊은 직원들이에요. 그들은 삼성이 들어오기 전 우리 마을의 모습을 모르거든요. 좋은 도로, 깨끗한 물, 현대적인 학교. 이 모든 게 삼성 덕분이라는 걸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신입사원 한 명이 우리가 너무 적은 월급을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붙었어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과격한 내용이었죠. 읽으면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건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려는 것 같았거든요. 화장실 벽에도 낙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깨어나라, 단결하자 같은 문구들이요. 매일 아침 청소 직원들이 지우면 또 새로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상했던 건 이런 일이 터지는 시점이에요. 삼성이 우리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생산 라인이 들어오면 일자리도 더 늘어날 텐데 하필 이런 시기에 파업 이야기가 나오다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삼성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다들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고 복리후생도 인도의 다른 회사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아요. 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삼성 덕분에 생긴 거고요. 어젯밤에는 잠도 잘 안 왔어요. 아이들 방에 가보니 둘 다 평화롭게 자고 있더라고요. 프리티는 삼성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라즈는 과학 실험실에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아침에는 팀 회의가 있었어요. 평소라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던 동료들이 왠지 조용했어요. 모두들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처럼 보였죠. 회의가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누군가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확신해요. 이건 분명 누군가의 계획된 행동이에요. 평소에 불만이 있던 직원들의 단순한 요구사항이라기에는 너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보여요. 게다가 파업 요구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전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도 이상하고요.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어제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공장 정문 앞에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들의 손에는 각종 피켓이 들려 있었고 함성 소리가 공장 전체를 울렸죠. 처음 보는 광경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처음에는 300명 정도였던 시위 인원이 점점 늘어나더니 이제는 1,5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어요. 저희 공장 전체 직원이 2,000명인 걸 생각하면 정말 큰 규모죠. 파업 첫날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평소 같으면 기계 소리로 가득했을 공장이 완전히 멈춰버렸거든요. 그 적막감이란 마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죠. 경비실 앞에서는 시위대와 보안요원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저는 그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제가 잘 알던 동료들의 얼굴을 시위대 속에서 발견했을 때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격앙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특히 제 팀의 라비, 그 친구는 제 아이들한테 삼촌이라고 불릴 만큼 가까웠는데 경찰도 출동했어요. 처음에는 10명 정도였는데 시위대가 늘어나면서 경찰 병력도 점점 늘어났죠. 공장 주변은 이제 완전히 경찰차로 둘러싸여 있어요. 평화로웠던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둘째 날부터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은 물론이고 전국 방송까지 저희 공장 앞으로 취재 차량을 보냈죠.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이 말하는 불만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들도 많았거든요. 셋째 날 인도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노동부 장관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기업의 노사 갈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제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두려워졌어요. 시위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이제는 뒷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다행히 저는 아직 일을 할 수 있지만 생산 라인은 거의 멈춘 상태예요. 매일 손실액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면 뉴스에서는 계속 저희 공장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들이 엄마 회사 맞아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특히 큰아이 라즈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정말 미안했어요.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삼성 직원이라고 하면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뭔가 안쓰럽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 가도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아요.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회사 측에서 첫 번째 제안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파업 참가자들은 이를 즉각 거부했죠. 그들의 요구사항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이제는 처음에 임금 인상을 넘어서 경영진 교체까지 요구하더라고요. 3주차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어요. 일부 과격한 시위대가 회사 버스를 가로막고 다른 직원들의 출근을 방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경찰과 충돌도 있었고 몇몇 직원들이 다치기도 했어요. 뉴스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파업이 한 달째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삼성에서 직원들의 요구사항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근로시간 단축과 복리후생 개선, 그리고 단계적인 임금 인상을 약속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삼성이 이렇게 쉽게 직원들의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뭔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료들은 다들 기뻐했어요. 승리했다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고요. 파업이 끝나고 공장으로 돌아오는 직원들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다들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긴장감이 느껴져요. 우리 모두 알고 있거든요. 이번 일이 그리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이제 저는 매일 밤 기도해요. 우리 공장이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안전하기를. 특히 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이제 공장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지만 예전과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마치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환자처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겠죠. 파업이 끝나고 나서 공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다들 기뻐했죠.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급여도 오른다니 누가 봐도 좋은 일이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삼성이 파업 기간 동안의 손실을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 싫었어요. 하지만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어제는 법무팀에서 일하는 친구가 살짝 귀띔해 주더라고요. 회사가 파업 주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 금액이 몇 억 루피라고 하더군요. 보통 직원들의 평생 월급을 모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공장의 분위기도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파업 때는 당당하게 구호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식당에서도 전처럼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볼 수 없어요. 더 무서운 건 다른 소문이에요.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마을은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어제는 동료 한 명이 울면서 제게 찾아왔어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사팀에서 면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생계가 걱정된다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저 등을 두드려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에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제가 정리해고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고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 걱정이 되죠. 어제는 라즈가 갑자기 울면서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희 엄마 회사 곧 문 닫는데라고 놀렸다나 봐요. 아이를 안아주면서도 뭐라고 위로해줘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 확신할 수 없는 걸요. 프리티도 요즘 자주 물어봐요. 엄마, 우리 이사 가야 해요.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아요. 어제는 자기 장난감을 정리하는 걸 봤어요. 이사 갈 때 가져갈 것들을 고르고 있었대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동네 시장에 가면 이제는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아요. 삼성 직원이라고 하면 부러워하던 시선도 이제는 동정이나 걱정으로 바뀌었죠.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어제 힘내요, 아니타.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쌓아온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받은 상들, 인정받은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들과의 신뢰.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어제는 늦게까지 남아서 새로운 품질 개선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상사분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아니타, 이런 직원이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 아침에는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로요. 아침 식사 때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라즈에게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프리티의 장난감은 제자리에 돌려놓았어요. 회사에서도 변화를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각자 자기 일만 하고 돌아갔는데 이제는 퇴근 후에 남아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서로의 고민도 들어주고 힘이 되어주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할 수 있어, 아니타. 넌 충분히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제 자신을 다독이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해요. 어쩌면 이 위기가 우리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르잖아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힘을 내서 출근합니다.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 그리고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폭풍이 언제 지나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